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세탁 지킴이 청춘새 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세탁소가 아닌 이렇게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세탁을 하실 때 제일 흔하게 접할 수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짜잔! 바로 이 재료들인데요.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 구연산, 이 제품들이 서로가 만났을 때 어떤 효과를 주고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 구연산,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각각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여러분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먼저 이 서로가 만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옛날 과학 시간에 혹시 배우셨나요? 탄성과 염기성에 대해서 배우신 적들이 있으실 텐데요.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 이 두 가지는 pH 지수가 7이 넘는 염기성입니다. 그리고 이 구연산 같은 경우에는 식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구연산은 식초와 비슷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식초로도 대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염기성의 물질과 산성의 물질,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에는 중화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중화반응이란 물과 아니요 뚱인데요? 여기서 중화반응이란 산성과 염기성이 만났을 때 물과 염이 생성되는 반응을 말합니다. 즉 베이킹소다 또는 과탄산소다가 이 구연산을 만났을 때 중화반응이 일어나서 물과 염으로 나눠지게 돼버리고 본연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딱 중요한 점만 정리하자면은 이 각각의 물품들은 개별적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춰서 따로따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이 베이킹소다 입니다. 가장 쓰임새가 많고 많은 활용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베이킹소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약 알칼리를 띠고 있어서 기름때 제거에 정말 좋고 냄새를 빨아들이는 성질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탈취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베이킹소다를 세탁에 사용할 때는 중성세제랑 베이킹소다를 1:1 정도로 섞어준 다음에 물에 잘 풀어서 사용해 주시면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또 다른 활용 방법으로는 주방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일이나 야채를 씻을 때 또는 설거지를 할 때 활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깨끗하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카페트 종류에 이 베이킹소다를 뿌려주시고 잘 문지른 다음에 청소기로 밀어주시면 깔끔하게 카페트를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탄산소다입니다. 이 과탄산소다는 아까 베이킹소다랑 똑같이 알칼리성인데요. 베이킹소다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한 알칼리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알칼리의 성질이 강할수록 보다 강한 세정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세정력이 강하다고 좋냐? 무작정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세정력이 강한 만큼 옷에 변색을 준다거나 아니면 탈색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옷이나 기타 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잘 확인을 해보시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옷을 넣었다가 색이 빠져버린다거나 부분 얼룩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활용할 때는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탄산소다 같은 경우에는 표백을 하는데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데요. 가끔 다른 색깔의 옷을 더욱 깨끗하게 하고 싶어 사용하실 분들이 있다면 먼저 과탄산소다를 녹인 다음에 옷의 안쪽 면 같은 잘 안 보이는 곳에 살짝 한번 문질러 주시고 색이 빠지나 안 빠지나 확인한 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꼭 세탁이 아니더라도 주방 같은 데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끔 요리를 하다가 실수로 깜빡하고 냄비를 태워 먹는 경우가 한 번씩 있으세요. 이럴 때 이 스텐 냄비 같은 경우에는 이 과탄산소다를 조금 부어주시고 물을 같이 넣어주신 다음에 중불로 살살 끓여주시고 어느 정도 끓기 시작을 하면은 물을 버린 다음에 잘 수세미로 닦아주시면 그 탄 흔적들이 벗겨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연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산성을 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연산을 가장 세탁의 마지막 단계인 헹굼 단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이유는 세탁에서 사용한 베이킹소다 또는 과탄산소다의 알칼리성을 중화시켜주기 위함이 있습니다. 이 구연산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헹굼 단계에서 20g에서 50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세탁기를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세제칸과 섬유유연제 칸이 나눠져 있다는 거 아시죠? 섬유유연제 칸에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헹굼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넣어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구연산은 세균의 증식을 저지하는 정균작용과 유연제의 역할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세탁의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활용을 해주시는 습관을 들인다면 더욱더 세탁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연산은 물때 제거에도 효과가 탁월해서 화장실이나 싱크대 청소 이때 사용해주시면 더욱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베이킹소다는 일반 세탁 시에 중성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좋고, 과탄산소다는 황변 또는 표백 작용이 필요할 때 하얀 옷 위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연산은 식초와 더불어서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유연제 대신 사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알칼리를 중화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을 비롯해서 세제 같은 경우에도 피부에 닿으면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고무장갑을 착용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세제도 그렇지만 이 친구들도 언제나 과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세탁물의 양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정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량을 지켜서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량표 띄워주세요.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나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질문으로 남겨주시고요. 질문이 아니더라도 이게 궁금하다든지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제안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언제나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세탁지킴이 청춘새 탁이었습니다.